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도세를 확대하면서 코스닥 중심으로 또 코스피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그나마 바이오가 버티는 그런 어떤 한 주의 출발이라고 봤습니다만, 바이오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또 크게 밀리는 모습이죠. 일단 하락은 IT 종목 중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시장의 흐름, 중심을 지키고 있는 바이오가 건재하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불안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오른 종목군들 좀 조심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주도주, 그죠? 바이오 한류의 대장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소 주의할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일단 시장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바이오가 유리한 환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2020년도 1, 4분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비교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산업이 전년 대비해서 22%나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쪽 섹터에서 상당히 수출 증가율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뭐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유가 급락, 또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뭐 이런 상당히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K바이오, 방역 한류, 바이오 한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섹터의 수출 성장세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은 우리가 2020년도의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봤을 때 큰 의미 있는 그 어떤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수출액이요 5조 4천억 원 정도가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22%가 증가해서 이 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장품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출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초음파 영상 진단기라든가 또 임플란트, 또 체외 진단기기,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처럼 체외 진단기기, 우리가 시젠이라든가 또 랩지노믹스, 수젠텍 같은 이러한 수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격격한 공을 좀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의약품 국가별 수출을 보더라도 독일이 전년 대비 270%나 증가를 했습니다. 3억 불 정도가 되고요. 미국이 두 번째입니다. 32% 증가한 2억 1천억 정도, 그죠? 2억 1천억 불 정도 되고요. 터키가 세 번째 순이네요. 거의 100% 증가한 2억 불 정도의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수출이 독일부터 진행이 됨에 따라서 큰 폭으로 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50%가 넘는 52% 정도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수출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진단기기, 뭐 시젠이라든가 뭐 랩지노믹스, 수젠텍 뭐 이런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그중에서 램시마 SC의 독일 수출이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 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치료제, 그 전에 이미 진단 키트죠. 그죠? 진단 키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시장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단 키트 업체들은 거기 나와 있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80일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거기 맥 ICS 500%가 넘었네요. 그죠? 뭐 수젠텍, 진원생명과학, 뭐 랩지노믹스 막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0%가 넘는 상세를 보여줬다. 물론 이러한 테마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K바이오, 그죠? 방역 한류, 바이오 한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3월 25일 날은 대통령이 직접 이 진단 키트 업체에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시젠, 그죠? 시젠.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이제 시젠을 방문을 해서 관련된 업체들 대표와 또 간담회도, 그죠? 좀 진행을 했다 그러죠. 국내 긴급 사용 승인 현황 거기 나와 있는 5개사입니다. 코젠 바이오텍, 시젠, 솔젠트.
또 SD 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같은. 근데 이 중에서 상장업체는 시젠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시젠을 방문을 해서 각 대표 자와 또 회담을 나눈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종목군들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주가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CGN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올랐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5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 좀 과열권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면서 일제히 좀 상투 징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오늘 저희 회원분 한 분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사실 주식을 좀 손절매를 했어요. 워낙 사태가 심각하고 저희들이 좀 말렸는데 본인이 이제 매도를 해서 일부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빠지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더 이제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현금화를 했는데 도무지 살 기회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내내 사지도 못하고 계속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주식을 못 사고 현금을 보유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오늘 주식을 사겠다라고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어떤 주식을 사냐면 많이 오른 이 진단키트 관련주를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엄청나게 말렸어요. 이거 지금 사면 안 된다. 그쪽에서 밀려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왜 사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 얘기에 준해서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시젠의 모습을 볼게요. 여러분, 시젠. 시젠을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왜냐면 시젠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미 주가가 이게 언제입니까? 3월 27일 날. 3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월 25일 날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요. 그죠? 회사 자체. 근데 그게 또 26일 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했고, 그 다음 날까지도 상한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죠? 대부분의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3월 말부터 4월 초반, 그러니까 3월 31일, 4월 1일 이 즈음에서 상투를 치고 최근에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제는 물론 고점에서 많이 밀려서 지금 21선에 안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차트루 상으로 본다면은 사실 매력 있어 보이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제가 말린 이유는 뭐냐면 시젠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젠은 지금도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캐나다 승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좀 볼 텐데, 근데 주가가 이미 3만원짜리가 그죠? 1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한 4, 5배 정도는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가가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지껏 참아서 주식을 못 샀는데 오늘 시즌에 살려고 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분한테. 그분이 샀는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수젠텍도 볼게요. 대표적인 진단키트 업체인데 수젠텍도 같은 시점에서 밀렸고 또 같은 시점에 또 상투를 쳤어요. 3월 31일 날 상투를 쳤는데 수젠텍은 오늘 뭐 시제는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수젠텍은 또 밀렸어요. 그죠? 수젠텍도 사실 주가가 7,000원, 8,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갑니까? 35,000원까지 갑니다. 그죠? 네. 이것도 5배 정도, 500%가 넘는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물론 지금도 사실 이 진단키트 수출 더 많이 되고, 여러분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올 4월까지의 그 매출액이 작년도 매출액을 벌써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그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수젠텍 굉장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5배나 오른 시점에서 이 주식을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가 3월 30일이 꼭 상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CJ나 수젠텍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다소 좀 무리 있는 그런 매수 방법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랩지노믹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랩지노믹스도 상투가 정확히 3월 30일 날 똑같이, 요건 3월 30이네요. 그죠? 3월 30일 날 하루 전에 상투를 치고 고점 돌파하지 못해 결국에 20선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이 종목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에요. 그죠? 주가가 이것도 처음 스타트했을 때 가격대가 한 5,000원, 6,000원 했던 종목인데요. 그죠? 이것도 거의 25,000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관련주 몇 개만 더 볼까요? PCL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 종목도 상투를 3월 27일, 3월 31일 날 또 주가 상투 비슷한 시점에 상투를 치고 좀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휴마시스란 종목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해석 많아요. 이런 관련 종목군데 미코도 마찬가지고 거의 같은 시점에서 상투를 치고 지금 20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 여기서 받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만 그건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얘기죠.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아직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도 있어요. 시젠뿐만이 아니라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도 아직 20선 깨지 않았고요. 신풍제약 같은 종목군도 아직 살아있어요. 5일선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5일선 살짝 깨긴 했습니다만 승승장구. 근데 이럴 때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회원님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최근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 많으세요. 1년도 안 된 초보자분들이 많으신데 하여튼 무서워서 로스컷을 했대요. 그런데 좀 떨어지면 매수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매수를 못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식 한번 팔면 다시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가가 이 시점에서 주가 더 떨어지면 내가 산다 그러는데 막상 떨어지면 손이 벌벌벌 떨려요.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이미 올라간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예요. 뭐 잘 올라가는 종목을 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 이렇게 또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보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돈을 주고 지금 현금으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시젠이 오늘 그죠? 오늘 아침에 나온 매스컴에 나온 얘기예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캐나다 보건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그죠? 그리고 시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4배, 5배씩 다 올랐다는 얘기죠. 밑에 수젠텍도 마찬가지예요. 진단키트 수출 10일 만에 전년 매출을 초과했다 그래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작년도 매출을 벌써 초과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도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그죠? 사상 최대 연간 매출액이 올해 기대가 돼요. 왜? 이제 4월이니까. 그런데 주가는 이미 4배, 5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보세요. 주식은요. 특히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진단키트 또 치료제, 백신 관련된 테마가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잔뜩 오른 그런 종목군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야 되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게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그런데 어디가 상투고 어디가 저점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차 강조해드렸던 특히 주식공장장TV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이런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도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제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진짜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들이 가짜가 아니고요. 이런 종목군들, 대형 종목군들은 그나마 여러분들 안심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종목군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올라간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수혜지들은 이제 지고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은 뒤늦게 발동이 걸린 대장주들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 얘기예요, 바로. 특히 여러분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재료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전만큼 주가는 탄력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그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삼성바이오로이스는 오늘 어땠습니까? 물론 삼성바이오로이스는 밀렸어요. 셀트리온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서 빠진 거고요. 지난 금요일날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고,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을 했어요.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15% 가깝게 올랐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간 것보다는. 자, 재료가 나왔어요. 그죠? 셀트리온도 뭐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그죠? 그동안에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해서 최종 항체 후보군 38개를 확보했는데 성공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실적은 이제 셀트리온이 항체 후보군 총 한 300개 정도 중에서 항원 결합력이 좋은 그 한 100개 정도, 106개인가요? 항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 총 38개를 확보했다. 물질을 확보했다. 아주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그죠? 정상적인 시장 구도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기라든가 거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아닌,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대형주 시가총액 1, 2위 종목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또 받는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이스는 이미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오를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약 17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이스는 지난 주말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미국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업체에서 치료제 후보 물질 위탁 생산 확정 의향서가 체결이 됐다. 계약금만 4,400억. 그죠? 여러분, CMO 계약을 받았는데 4,400억이면은 전년도 삼성바이오로이스 매출액 약 7천억 좀 넘거든요. 여기에 한 62%가 넘는 그런 수치예요. 그러니 삼성바이오로이스 같은 이런 무거운 시가총액이 30조가 넘는 이런 종목이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4,400억이요. 임상을 실패해도 이제 그 미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이 치료 물질을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임상에 실패를 한다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장 금액이 4,400억이에요. 그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생산량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이스가 4,400억의 계약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마 상장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휴일에 나온 얘기죠.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치료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68%가 호전이 됐고 뭐 13%가 사망을 하고 뭐 완치하고 절반이 퇴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삼상 결과가 약간 좀 그래요. 그죠?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렘데시비르가 맞아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그렇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모집단이 작아요. 한 50명 정도 넘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우리가 이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만큼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셀트리온이 더 주목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틈새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주들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물론 셀트리온도 지난번에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3월 31일 날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빠졌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를 안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어떤 시가총액이 몇십억이나, 그죠? 몇십조나 되는 이런, 대형 바이오는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그랬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길게 오래 가려면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셀트리온이 상한가를 한번 상한가 근처까지 한 5% 정도 올랐었죠. 그쵸? 장중에.
그러다가 그 다음날 완전히 뭐예요? 장대 음봉으로. 그러나 결국엔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수준을 회복을 하죠. 이게 바로 우량 대형주들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뭐라 그래? 지금 한 17조 정도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매수를 한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아닙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그렇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 역시도 비슷한 모습이죠. 그죠?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이 종목도 저희 VIP 회원 종목인데요. 뭐 66,000원대 추천을 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근데 상한가를 기록해서 그 다음날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매수 포인트를 잡고 추가로 더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일단 상한가를 기록해서 지금 조정이 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저희 이제 VIP 회원 오래된 그런 추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요 거의 뭐 지난 금요일날 아까 4,400억 계약금 그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26%나 올라가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3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이 종목도 매도를 했어요. 오늘도 같이 오전에 또 매도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시점이면 사고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든 뭐든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사고 싶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이렇게 조정을 잘 받았던 그런 어떠한 어떤 흔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60만 원, 사상 최대 거래량, 뭐 사상 최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시점, 사상 최고가가 지금 걸림돌이 돼서 조정을 받는 것이지 돌파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그러나 일단 상한가 비슷하게 간 시점에서 우리가 따라서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시점이.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채용 VIP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따라가야 되느냐? 바로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 주식공장 TV에서 강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왜냐면 워낙 다수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여러분 최근에 저희들이 추천한, 회원들한테 추천한 바이오 중에서 거의 한 3종목 정도가, 그죠? 3종목 정도 거의 상한가, 내지는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서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주식공장장 TV, 특히 주식공장장과 함께 이 바이오를 하실 분들, 지금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욕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에 100만원, 이거는 체험하시는 겁니다. 정회원이 아니고요. VIP 정회원이 아니고 3개월 체험하는데 이제 100만원의 비용이 들고요. 1개월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50만원에도 해드립니다. 대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VIP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이나 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정말 괜찮다. 내가 이제 믿음이 간다라고 하시면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데, 그렇죠. 100만원, 5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계약금으로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차액만 지불하시면 정회원, 1년 회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또 현재 보유한 종목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여러분들 교통정리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데요.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을 계속 가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 VIP 회원이라도 여러분들 꼭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하세요. 필요 없으신 분들, 뭐 나 혼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서 잘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험이라도 1개월, 3개월이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또 영감을 얻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